자, 이번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주제 가지고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요. 1년에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을 통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을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 대장에 토지의 위치 뭐 등등등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가 등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쟁점이 하나 됐던 것이 그런 게 있었죠. 우리 공간정보법 공부하실 때, 자,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게 되면은 신규 등록을 하고 싶을 때 토지 소유자,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에 토지가 등록이 되게 될 것이고, 그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그 신규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름을 물어서 등록을 한다 해서 이런 게 공간정보법에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별로 안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사용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테고, 건축물 대장 소관청인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의 그 건물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공간정보법하고요, 건축법 공통적인 요소,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등기법 파트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자, 이 파트는 소위 이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도 있는데 지문에 나오긴 하지만은 얘는 답이 안 되고, 답이 되는 주제는 100%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신규 등록된 토지, 미등기 토지와 관련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전체를 비교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토지, 건물 묶어서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증명하는 자고요, 최초의 소유자 등이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먼저 토지 관련해서 최초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이 사람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테고요. 자, 토지에 대해서, 자, 신규 등록 신청했던 그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토지 대장 등에, 자, 신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미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속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승계인, 이 사람도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유증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따로 공부할 텐데,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하나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 토지 하나를 누구한테 주겠다, 이걸 우리가 특정 유증이고요. 내 재산의 50%를 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그리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도 바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증명하는 자라고 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에서 두 가지 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 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자 있는데, 확정 판결의 종류가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그냥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이제 공부하실 때 판결의 종류 이런 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행 판결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 이런 거 있었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것이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사람은 단독으로 소유권 보호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 그래서 또는, 자, 누구지,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갔을
했을 때 매도인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뭘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물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가 땅을 이렇게 쪼개라 라는 판결, 이걸 우리가 형성 판결. 그다음에 거의 이슈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확인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나란히 수 있는 권리,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맹지 소유자가 그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를 나란히 수 있는 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판결.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이 있게 되면은 자, 그때부터 나란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 또는 이제 이행 판결 또는 확인 판결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쉽게 가셔야 돼. 판결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역시 어떻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둘, 셋, 세 개는 줄줄줄 꿰셔야 돼. 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 똑같거든요.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도 첫 번째,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통적인 이슈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최초자 소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자 중에서 두 가지 이슈. 그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비교해서 토지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제 증명하는 자 중에서 수용하고요. 확정 판결은 있지만은 시군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즉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한다? 바로 시군구청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이 있음을 시군구청장 등한테 증명을 받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바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차이를 보셔야 돼. 다시 최초 소유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등기 토지 건물 모두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차이점을 뭘 갖고 낸다고요? 바로 자,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역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은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그리고 공부하는 게 세 개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고, 바로 증명하는 자 관련해서 하나 이슈, 미자, 토지와 건물에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이슈, 안 되는 것도 봐야 되지. 바로, 자,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비교해서 검토할 것이 이 아이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포괄 승계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 자, 요거는 우리 민법 총칙 내용 한번 다시 정리된 거 가서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 민법 총칙 중에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66페이지 가면 용어의 정의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해서 권리 발생 중에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죠. 해서 66페이지 제일 하단부 박스. 자, 권리의 취득 중에서 원시 취득에서 바다를 메꿨다, 공인수는 매립했다.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으로 본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예요. 건물의 신축이라는 것도 원시 취득. 이런 거 밑줄 긋지만 없어 보이니까 다 이건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것이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 20년간 소유 의사를 평온 공연에게 점유했던 사람이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바로 등기 청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것만 좀 독특한 개념이었었고요. 그러다 치고 지금 필요한 개념은 바로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부터 구분하십시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를 잃게 되고 신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 한편 설정적 승계, 민법 총칙에서 출제가 됐던 건데,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권리를 떼내서 신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 지금 우리 66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의할 주제가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해서, 포괄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그래서 상속과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값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해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특정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포괄 승계, 상속과 포괄 유증이 대표적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특정 승계 유형에는 뭐가 있다? 바로 매매, 증여,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바로 지금 이제 특정 승계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제 개념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과 포괄 승계인 해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특정 승계인, 이거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증여를 받거나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도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시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서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라든가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자, 기본 틀 잡아야 돼. 토지, 건물 묶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다음 두 가지 증명하는 사람 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또는 수용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기본 틀이야. 이 세 가지는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도 똑같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 미등기 건물에서는 아까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바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특정 승계인, 미등기 건물을, 미등기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증여를 받거나 또는 이제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명의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름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 거지, 직접 다이렉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까. 물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원래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유증을 받거나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린 사안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류가
등기가 갖춰지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도 우리 민법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니까 하나 더 체크를 하실 게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교재 8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개념이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표제부라고 해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재 86페이지. 자,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등기 명의인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표시된 법률 행위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다? 원칙적 무효.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자, 바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 나와 있죠? 모두 생략 등기. 자,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소유권 보존기를 떡하니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는 어떻다? 나중에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모두 생략 등기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지금 251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우셔야 돼. 자, 다시 갑시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바로 파생되는 거, 특정 유증을 받거나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없고, 원래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한다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두 번째, 증명하는 자 관련해서 확정 판결하고 수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는데 비해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바로 토지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출제합니다. 해도 넘을 정도로 이런 계속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기 신청 적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기 신청 적격. 다시 갑시다.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바로 학자, 그 다음에 상속인, 그리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3명 있었죠.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수용,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바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 똑같은 구조가 는 거야.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나 유증을 받자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앞에서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할 때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가한테 소유권을 확인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 같은 지자체장이지, 국가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여력도 없고 증명할 이유도 없고, 이런 판결,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법원에서는 무조건 각하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법원의 판사가 또라이라서 그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 있다라는 이런 판결이 설령 있다 할지언정 이런 판결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죠. 그래서 결국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한테 어떻다? 바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7년 동안 7문제 그냥 도배해버립니다. 대놓고 그냥 계속 같은 것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 정리하는 거야. 일단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대장상 최초 소유자. 두 번째, 바로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어떻다?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무조건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시군구청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또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자, 특정 승계에 내서 특정 유정을 받거나 매수해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하거나 특정 유정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이름하여 모두 생략등기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불법인데 만약에 등기가 기왕 실행이 되게 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토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부분 세 가지 다시 기본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증명할 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확정 판결,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시군구청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바로 특정 승계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해도 넘어갈 정도로 무조건 도배를 해. 자, 한편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하게 되면 자, 신청 정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첨부 정보라는 개념이 있었죠. 또 이것도 복습 한번 하십시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예습 복습을 다 해야 돼.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교재 247페이지 가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얘기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써야 될 내용을 신청 정보 247페이지 해서 신청 정보에는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 거죠.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신청인의 표시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 등기 원인은 매매다, 증여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지상권 취득 이런 것이 등기의 목적이 되게 될 것이다. 일단은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 기본 골격 자체가 부동산의 표시, 신청일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이 신청서의 표시가 된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자 표시해주고 등기 원인과 목적을 표시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민법 186조에 따른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일 때는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아직은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얘기를 왔냐면 이 신청 정보에 대응해서 첨부 정보라는 개념이 있다. 첨부 정보라고 하는 거 신청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가 서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첨부 정보.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첨부 정보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첨부 정보에는 주소 증명 정보 등에서 주민등록 등본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등기 원인과 목적 등 계약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와서 보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계약서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건물을 지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자, 등기 원인 증서 등은 어떻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이런 것도 어떻다? 따로의 신청 정보에 표시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 등기 왜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할 때는 등기 원인 왜? 라는 말이 없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다, 증여다, 상속이다 이유가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이유가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않는다. 그 원리로 당연히 어떻다? 등기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공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그래서 지금까지 7년간의 모든 문제 답이 됐던 주제는 100% 바로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거 몰라도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중심축이 되는 건 뭐야?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약간 겁주려고 바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지문을 몇 개를 예시를 하는데 지문 속에 나오는데 시험 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일 없이 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만 생각해야 돼? 다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판결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등기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미등기 토지 건물이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하나가 있었다. 특정 승계인은 어떻다? 특정 승계인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매수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안 나오고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매수한 사람이나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그게 토지든 건물이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부분이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었지만은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자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갖고는 어떻다?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지금 저희가 강의할 때 뭐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모든 문제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액이. 그러다가 30회 때가 나왔던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원리 이런 것들은 신청 정보, 청구 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따라서 등기부에도 어떻다? 이런 내용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났어요. 자,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별로 안중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바로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듣고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요? 지금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서 자, 요게 있어요. 해서 지금 이제 다시 등기하는 방법 세 가지, 기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청하면 어떻다? 자,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근데 자, 촉탁하면 또 어떻다? 등기를 해주게 된다. 촉탁이 주로 법원하고요, 관공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주된 이슈는 법원의 촉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가등기, 본등기 얘기할 때 또 중간중간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얘기할 때 법원이 행하는 등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 외 하나 더 욕심 부리면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등기를 실행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직권에 따라서 어떻다? 등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 등기관이 알아서 어떻다? 등기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결국 등기를 실행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청, 두 번째 이슈가 촉탁,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직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요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등을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려고 하고 또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시키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나 건물이 미등기 상태야. 그러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을 할 수가 없잖아.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런 등기의 촉탁이 있게 되면 또 하나 주택 임차권 등기의 촉탁 등이 있게 되면은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직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권리자가 될 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미등기 상태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제 뭘 해야 된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끝납니다. 그 외 구질구질한 지문으로서 만약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말소 촉탁이 있게 되면 그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만 그냥 지우면 되는 것이고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굳이 지울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해서 지금까지 7년 아니 16년 동안 모든 시험 문제 답과 관련되는 주제는 바로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만 가지고 어떻다?
100% 답을 뽑아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수를 받아야 되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모든 문제가 답이 뭐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쟁점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하고 맞게 구성하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툭툭 튀어나왔을 때 쫄지 말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등기와 다르게 등기 원인, 연, 원리 이런 것들을 어떻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 계약서 이런 게 없으니까 쓸 수도 없고 쓸 이유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 오늘 외우셔야 돼. 어차피 또 잊어먹겠지만 괜찮아. 해서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왜? 상속인도 아빠도 아닌데 뭘 준대. 복도 많은 거야. 전생에 나라 구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판결하고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딱 공통적인 요소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토지에서 토지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거 특정 승계인이라는 사람 매수하거나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 원래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시 토지 건물 공통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쟁점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부분 시군구청 등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은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 지금 시군구청 등의 확인 등을 가지고는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끝났어요. 이걸 끝났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했을 때 4가지 등기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있으면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이런 등기를 실행하려면 원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직권에 따라서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예,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끝났어요. 그래서 잠시 그랬다 소유권 이전 등기 봅니다.